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창원 황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원 황씨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김수로에게 김해를 빼앗긴 창원 황씨들입니다. 모르고 살았다라면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알게 되니까 속이 쓰립니다. 흉노족에게 당한 황씨 역사를 생각하니까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김수로는 김일지의 동생 김윤의 후손입니다. 김일제의 후손은 경주 김씨 김알지이고 김일제의 동생 김윤의 후손이 김해기 김씨인 것이죠. 먼저 김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제는 흉노족 휴저왕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기원전 150년경 이치사 선우의 본왕이었던 휴저왕과 호냐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곽거병에게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들을 송환하여 사형으로 그 죄를 물으려고 했는데 호냐왕은 이치사 선우에게 끌려가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휴저왕을 설득하여 전안에 투항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휴저왕이 반대하자 호냐왕이 휴저왕을 죽이고 투항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저왕의 부인과 두 아들을 곽거병에게 포로 넘겨줬습니다. 이 시기가 기원전 120년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곽거병은 휴저왕의 부인인 연지와 장남 일제 그리고 어린 동생 윤을 사로잡아서 장안으로 돌아옵니다. 궁중에 말을 기르는 노예가 된 김일제는 말을 아주 잘 길렀죠. 왜냐하면 흉노족이니까 말을 아주 잘 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일제가 기르는 말은 육지가 잘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무제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이 말을 누가 길렀냐 하니까 이 사람이 길렀다. 그러니까 김일제예요. 그러니까 이 한무제의 눈에 띄어서 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마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중 부마도의 광록대부까지 오릅니다. 일제는 망하라 등 한무제를 암살하려는 그 자객들과 이제 싸워가지고 또 막강무예로 이 암살자들을 물리치고 이런 공로로 거기장군이 되었고 김씨성을 하사받았고 이름을 일제라고 선거 이름을 하사받은 것입니다. 이 한무제가 흉노족을 공격하면서 그야말로 이 흉노족 한 3만 명을 잡아와 가지고 산동지방에 살게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김일제는 궁중의 노예가 되었던 것인데 그 궁중의 말 기르는 노예가 한무제의 눈에 띄어서 출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일제가 노예에서 해방되자 동생인 김윤도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한무제는 기원전 87년에 사망을 하면서 어린 아들 소제 8살입니다. 이 소제를 김일제와 몇 명의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사후에 잘 보필을 하라고. 그래서 김일제의 후손들은 한나라 왕실과 가까이서 살면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기원전 87년에 한나라의 7대 왕인 한무제는 사마하죠. 근데 한나라의 조정은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8살이던 태자 유불능이 소제로 왕위에 오르자 곽강은 어린 황제를 보필하다는 명목으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 후 기원전 74년에 소제가 후사 없이 죽자 곽강은 창업왕 유화를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불량한 부명을 이유로 곧 또 폐위를 시킵니다. 유화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선제는 곽강의 죽자 곽씨 일족이 쥐고 있던 권력을 되찾기 위해 곽황후의 소생이 아닌 전처 허황후의 소생을 태자로 삼습니다.
선제가 기원전 49년에 죽자 흥황의 소생의 태자가 원제로 등극을 합니다. 원제가 제위 26년 만에 또 죽자 그의 아들 어린 아들이 성제가 등극을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원제의 황후이자 성제의 어머니인 원태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척인 왕씨들이 일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외척 왕씨들의 권력은 결국은 서기 8년에 왕망이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왕망의 어머니는 김씨죠. 김일제의 후손 김씨입니다. 그리고 김씨들은 왕망을 도와서 함께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 왕씨 세상이 계속됐으면 좋겠지만 단지 15년 만에 그치는 것이죠.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후손 광무제 유서가 분연이 일어나서 서기 23년에 왕망을 죽이고 그리고 서기 25년에 후한을 건국하죠. 왕망편에 서 있던 김일제의 후손들, 흉들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망편은 전부 다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광무제가 명령했으니까 이 김씨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일본으로도 가고 한반도로도 오고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김수로의 무리들은 어디로 왔냐요? 결과적으로는 이 경상남도 김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두 명이 함께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떤 또 설에 의하면 약 3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인원이 이 김해 지역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나라를 건국하려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죽이고 물리쳐야만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김해로 들어온 지도자는 김수로이고 왕망이 죽고 그 다음에 서기 24년에 한반도로 돌아왔다가 영토를 확보하려고 김해로 들어왔는데 이미 김해 지역에는 황씨들이 세력군입니다. 황씨들이 영토였던 것이죠. 마산을 중심으로 한 골포국, 이 골포국은 황씨들의 나라였는데 골포국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 김해 지역이었습니다. 김해 지역으로 들어온 김수로의 일족들은 거기서 살기 위해서 황씨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전투의 결과 황씨들이 패하는 것이죠. 김해의 구주봉, 김해에는 구주봉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산동이죠. 그곳에서 성리를 거둔 김수로는 황씨들아 머리를 내놔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이렇게 구지가를 만들어서 이게 전쟁의 군가랍니다. 그냥 합착을 하면서 황씨들아 머리를 내놔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이렇게 구지가를 부르면서 황씨들과 전투를 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구지봉이라는 뜻을 보면요, 구자가 거북구자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거북이라는 얘기입니까? 황씨가 아름답다 이거죠. 그러니까 황씨를 갖다 물리쳤다. 아름답고 맛있게 맛있는 맛있을 또 지자가 됩니다. 아름답게 맛있는 거북이를 날라 먹어 치우겠다 이런 얘기죠. 그 구지복이라는 뜻이 아름다운 거북이 동산이라는 뜻이죠. 불과 46m 높이밖에 안 되는 야타막한 동산입니다. 그리고 김수로가 서기 42년에 금강가열을 세우고 157살 때까지 살았답니다. 뻥도 보통 뻥이 아니죠.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 구지봉에 불로초가 있었던 것이죠. 그 구지봉에서 나는 불로초를 먹고 157살까지 김수로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황씨 입장에서는 김수로에게 영토를 뺏기고 김씨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거북이는 황씨들의 토템입니다. 거북 이 형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황씨, 한문으로 누를 황이라고 쓰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죠. 거북아 황씨들아 머리를 내놓아라
하고 약을 올렸고 황씨를 김해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구지가라는 것은 그 김수로가 황씨들과 싸우면서 만든 군가인데 김씨들의 전성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지가가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김씨들은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르면서 구지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서기 42년에 조금 더 전이겠죠. 물먹은 황씨들은 이제 2000년이 가까워 오는 동안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빼앗긴 그 김해의 구주봉이 황씨의 영토라는 것도 너무 오래된 세월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죠. 지금도 김씨들이 구지가를 부르면서 황씨 약을 올리는데도 황씨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전투에서 지면, 싸움에서 지면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의 시간은 흘러왔습니다. 황씨 여러분, 창원황씨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으면 사실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알게 되니까 신경이 쓰이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역사가 이렇다. 2000년 동안 놀림을 받고 있다. 구지가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 황씨들을 모욕하고 있다. 황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공부를 좀 합시다.